요즘 캐나다 청년들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. 이게 그냥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취업난이라고 합니다. 한 세대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과연 쓸모가 있을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. 아니 도대체 왜 캐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요? 이게 그냥 잠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이 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. 먼저 지금 청년들이 처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을 좀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정부가 내놓은 예산 계획을 뜯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과연 이 계획이 진짜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더 지켜봐야 할지 전망해보는 순서로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지금 캐나다 청년 고용 시장, 이게 그냥, 좀 힘드네.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. 왜 다들 위기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심각한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, 그리고 가장 아프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청년들이잖아요. 뭐랄까, 마치 사회의 가장 연약한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버리는 거죠.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계속되는 이 경제 불안이 고스란히 젊은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.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거죠. 한번 보세요.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일자리는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요. 거기다 인구는 또 빠르게 늘고 있죠. 설상가상으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미국하고의 관계까지 삐걱거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? 당연히 불안하죠. 그러니까 아예 신규 채용이나 투자를 싹 멈춰버리는 겁니다. 이건 뭐 청년들 입장에선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. 토론토 대학교 롭겔조 교수의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. 이게 그냥 올해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단기적인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더 무서운 건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어쩌면 한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지금 젊은 세대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.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정부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. 과연 어떤 계획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재무부 장관이 아주 대놓고 말했습니다. 청년 여러분, 이 예산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. 라고요. 이 정도면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? 자, 그럼 말이 아니라 진짜 내용으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좌표를 보시면 정부 계획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. 핵심은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학생 현장 실습이나 여름 일자리처럼 당장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를 대규모로 만들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레드실 같은 전문기실 교육처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도 하겠다는 거죠. 들어가는 돈의 규모도 보면 몇천억 원 단위로 정말 상당합니다. 자, 계획은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. 돈도 엄청나게 쏟아붓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죠. 과연 이 계획들이 지금 고통받는 청년들의 숨통을 정말로 틔워줄 수 있을까요? 이번엔 전문가들의 아주 냉정한 현실 점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온도차가 확 느껴지시죠? 정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놨다고 자신하는데 전문가들은 글쎄요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형국입니다. 물론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신호죠.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 몇 개로 이 깊은 골이 메워질지는 솔직히 의문이라는 겁니다. 폴코쇼 교수의 비판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. 한마디로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. 지금 청년들이 겪는 위기가 거대한 산불 같은 건데 정부가 내놓은 건 고작 물 한 바가지 수준이라는 거죠.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. 심지어 이런 작은 약속들이 오히려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.
스코샤뱅크의 레베카 영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관점을 좀 다르게 봅니다. 지금 당장 일자리 몇 개 만드는 것도 물론 급하죠.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우리 대학들이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에 진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을까요?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교육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지적인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. 사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걸 한 방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. 바로 거시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 관세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요, 기업들이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. 신규 투자, 채용 다 멈추는 거죠.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가장 먼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건 안타깝게도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래서 레베카 영이 이 마지막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. 지금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사실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. 아무리 화려한 청년 고용 프로그램을 100개, 1000개 만들어도 나라 경제라는 배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막는 거라는,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들, 과연 거대한 경제 폭풍우 속에서 청년들을 지켜줄 든든한 생명선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쏟아지는 비를 잠시 피하게 해주는 임시 방편에 그치고 말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,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.